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얘도 못 가고 쟤도 못 가는 거예요.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는다고 치고 얘 이외에는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도 안 가는 거잖아. 이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종목이 뭔가 이 메리트를 줘서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현금이 없는 거야. 뭘 할 게 없어. 현금 무자가 아니고 자사주도 할 거 없고 배당도 할 거 없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 있는 부분에서 시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일본 시장, 대만 시장,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만 못 올라왔어? 올라온다고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핫하게 움직이는 카테고리를 찾아보면은 엔비디아야, 엔비디아.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 엔비디아. 그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나 반도체와 반도체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드웨어 쪽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종목들이 또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올라왔어요.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고 더 올라가고, 조정받고 더 올라가고.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전부 다 봤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 종목을 이렇게 골라내는데요. 종목을 골라냈는데 전체 종목을 다 보고 81개 종목을 제가 골라냈어요. 81개. 이 81개 종목을 골라냈는데도 보면은 뭐 이거는 괜찮겠지. 그렇죠. 이 81개 종목에서 뭐 살 게 없겠어요? 일주일에 몇 개나 사? 해봐야 하루에 한 개씩 사면 5개뿐이 못 사잖아요. 그죠? 샀다 팔았다 한다라고 치더라도 10종목 안 넘어갈걸? 그럼 81개 종목도 많은 거죠. 그죠? 근데 3천여 개 종목 중에서 100개도 안 되는데요. 나머지 종목이 어떠냐면 다 미끄러져 있어. 살만한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이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인데 살만한 그런 위치에 안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월달인데 3월달에는 꽃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꽃바람이 어디로 불까? 꽃바람이 부는 데는 굉장히 많이 수익 날 거예요. 꽃바람이 안 부는 데는 수익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3월달에 꽃바람이 불면 아지랑이는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집 뜰 앞에 있는 그 마당에도 아지랑이가 피고요. 저쪽 들판에 풀밭에도 아지랑이는 피어오른다고요.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종목 찾기가 중요한 그런 3월 시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중 환원 정책에 모든 부분이 정조준되어 있는 상황이고 4월 달에 선거가 임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되어 있는 공약이 많이 남발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속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해주겠다 해주고 안 됐네 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소랑설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주가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강한 정부적 부분의 압력일 수도 있어요.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큰둥하니까 제재적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싼 상황이니까. 올라와도 되는데. 이거를 통틀어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 쳐다보면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시면 돼요. 밸류 프로그램의 밸류라고 한다면 우량한 기업, 그쵸? 짧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로 움직여야 되는, 장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쵸? 기업적 부분에서.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 중에 기관이나 아니면 기관들 중에 일부 세력적 부분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 급등력 있는 종목. 요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일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장기로 밸류업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요거는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의 주가가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지.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700포인트, 2800포인트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모멘텀을 못 주고 있어요. 모멘텀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3월달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의외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만들어지거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리고 위험 자산,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 자산, 즉 주식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 다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점진적으로 급하게 올라오진 않거든요.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급하게 올라오면 외국인들도 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진짜 살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는 살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SK 하이닉스, 네, 살 수 있어요. 20만 닉스 갈 거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이 상태인 거예요.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거니까. 근데 7만 3,400원인데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손이 안 나가죠. 은행주나 증권주, 금융주들 살려고 딱 봤더니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조정받는데 그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될걸요. 마땅치 않아요. 지금 제일 핫하게 움직이는 게 반도체인데요. 지금 제가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반도체 수출이 2월 달에 99억 4천만 달러. 99억 4천만 달러니까 한 100억 달러라고 치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 늘어난 거냐면 거의 67% 증가한 겁니다. 많이 증가했죠. 그럼 반도체는 좋은 거네, 그죠? 제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출입 지표가 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수출 지표는 잘 나왔어요. 인공지능, AI, 서버 투자 이런 쪽에 엔비디아서부터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모바일 디램 메모리 탑재도 지금 늘어가고 있고요. PC 디램도 조금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서버 디램이죠. HBM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명암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반도체 수출은 좋아요. 그럼 반도체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올라올 종목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 이외의 종목들이 분산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다행이다. 분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노력만 하면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건 좋다 이거지. 만약에 밸류업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업황에 대한 여건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수익이 늘 수 있는 부분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투자. 요거 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그런 여건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움직이는 종목들은 거의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 일요일날 저녁 8시에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밸류업에 대한 부분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쪽이 한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모멘텀을 잘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을 잘 못 주고 있죠. 그죠? 오히려 채찍을 들고, 당근을 줘야지. 어떻게 채찍을 주냐, 그지? 그쵸? 이상하잖아요. 밸류업 하라면서 채찍으로 막 때려? 아니지. 당근을 주면서 구슬려가지고 밸류업 해라. 니네 돈 많으니까 빨리 써라. 이렇게 해야지. 안 쓰면은 그냥 갖다 처박아버린다. 이러면은 그거 되겠냐고, 그죠? 있는 돈도 숨기겠지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밸류업이 모멘텀을 못 줘요. 두 번째. 다행인 것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이게 늘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종목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냥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가거나, 아니면은 반도체나 성장주, 수익을 내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개별 쪽 이게 가거나. 골라내기가 힘들어요. 밸류업도 그렇고 반도체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골라낸다는 게. 그래서 제가 전 종목을 다 보고 찾아냈지만 찾아낸 종목의 수가 81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검색기로 찾거나 이러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근데 그거 믿을 수 있나요, 검색기?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선현님, 별별이님, 채권에 대해 얘기하셨나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거 또 알고 싶구나. 알았어요. 좀만 기다려요. 지금 이 구독자님들 막 들어오니까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거 얘기해드릴게요. 네. 커피향기님 늦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핵심만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핵심이니까 잘 들어오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밸류업, 반도체, 요거. 자, 요게 이번 주에 제일 크게 제 입장에서는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조미료를 첨가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죠. 세 번째가 중국의 양회. 그죠? 양회. 중국 양회 뭔지 모르죠?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정협이라고 있어요. 정치협의. 그 다음에 전인대가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양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하거든요. 썩어도 준치라고 중국 양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큰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계열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아직도 크죠. 진짜. 근데 중국 양해에 대한 개막이 있는 상황이니까 요게 이제 조미료 하나 더 있어요. 조미료 하나 더 있어요. 조미료 1, 조미료 2. 조미료 2 뭐냐면 파월 의장. 파월 의장이 상원하고 하원, 상하원에 증언을 해요. 의회 증언을 해요.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는 6일날 하고 상원에서는 7일날 합니다. 보통 이제 6일날 나오면 끝난 거예요. 하원에서 하면은 상원은 거기서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조미료. 파월 연준 의장의 입. 이게 또 조미료. 조미료 하나, 조미료 둘. 조미료 하나 더 있어요. 조미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 주 고용지표. 그쵸? 고용지표에 수요일날 민간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 민간 고용이 나오면 끝난 거야 사실. 물론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나오는 게 금요일날 나오거든요. 요건 수요일날, 요건 금요일날.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 그 다음에 실업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얼마 나왔냐면 35만 3천 명 나왔어요. 요게 이제 더 나온 거죠. 그죠? 요번에는 21만 명 정도 예상을 하니까 고용자 수는 약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PC, 개인 소비 지출 있죠.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에 부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비 지출이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해준 거야. 그렇게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니까 예상치에 부합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상치에 부합됐기 때문에 상승하는 여건에 미국 시장이 더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미국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는데 요게요. 큰 화면으로 메인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글씨가 안 보였는데 이게 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됐으면은 자 밸류업 1 반도체 요거 그쵸? 요게 메인 종목을 나누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여건에 외국인들이 끌고 있는 거, 기관들이 끌고 있는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주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밸류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핵심 대형주들 이런 쪽에 외국인 기관이 갖고 있는 게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조미료를 치는 게 중국 양회, 조미료 1 중국 양회, 조미료 2 파월 연준 의장의 2, 상원과 하원, 그죠? 그 다음에 조미료 3 고용지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고용지표?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미료가 어떻게 처질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거든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 정말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화두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거지 금리 인하 안 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화두는 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들어오신 구독자님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략을 잘 짤 수 있어요. 이번 주 전략이 안 맞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략을 잘 짜놓고 잘 짜고 짜놓은 상황에서 이번 주에 10% 수익률만 남는 거잖아. 그쵸? 10% 수익률 싸가면 돼. 10%씩 일주일에 10%씩이면은 한 달이면은 40% 수익률 나. 40%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지. 1,000만 원에 400만 원 수익인데. 괜찮죠? 1년이면은 4,800만 원. 그건 5,000만 원 수익. 5,000만 원이면은 웬간한 사람들 연봉이야. 연봉 7,000, 8,000 받으면 뭐해. 다 쓰는 걸. 그냥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잖아. 안 그래요? 남는 게 그냥 쥐꼬리만큼 나와가지고 그거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나중에 노후 자금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근데 5,000만 원 이상이 생겨봐봐. 욕심 부리지 마요. 충분히 쓰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게 움직이자.